시작했어요. 12. 피터의 첫 전투. 난쟁이와 하얀 마녀가 이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비버 부부와 아이들이 감미로운 꿈속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코트는 벌써 오래전에 벗어버렸다. 이제 그들은 간혹 걸음을 멈추고 서로에게 말을 걸었다. 봐! 저기 물총새가 있어! 우와! 야생 히야신스다! 히야시스가 뭐예요? 몰라. 뭘까? 엄마도 궁금해. 사이사. 이 향긋한 예, 냄새는 뭘까? 나중에 사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히야신스는 엄마 처음 봐. 어디요? 히야신스라고 써 있는데 엄마도 이거 사전 찾아봐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 저 집박이 소리 좀 봐. 집박이 소리 좀 들어봐. 일행은 이 모든 것들을 음미하면서 말없이 걸어갔다. 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을 지나 서늘한 초록빛 관목숲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키 큰 느릅나무들이 하늘 높이 나뭇잎 지붕을 들이우고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긋한 내음을 물씬 풍기고 있는 이끼 낀 넓은 빈터를 지나 까치 밤나무와 산사나무 덤불 안으로 들어갔다. 겨울이 사라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온 숲이 1월에서 5월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는 모두들 에드먼드만큼이나 깜짝 놀랐다. 이 모든 변화가 아슬란이 나니아에 왔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마녀처럼 확실히 몰랐다. 그러나 마녀 때문에 끝없는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이 신비한 봄이 시작되자 마녀의 흉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것도 아주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차렸다. 한동안 계속되던 해빙기가 끝나 마녀가 더 이상 썰매를 쓸 수 없을 거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전보다 더 자주, 더 오래 쉬면서 길을 갔다. 물론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까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다만 온종일 밖으로 돌아다녔을 때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온 몸이 나른하고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한 기분 속에서 걸음이 더디어졌을 뿐이다. 수자는 한쪽 발꿈치에 가벼운 물집이 생겼다. 응? 물집?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일행은 좀 전에 커다란 강에서 벗어났다. 돌탁자 언덕으로 가려면 약간 오른쪽, 다시 말해서 약간 남쪽으로 가야 했다. 설사 이 길이 그들이 가려던 길은 아닐지라도 얼음이 녹기 시작한 이후로 강기슭에 있는 골짜기 쪽으로는 갈 수 없었다. 얼음과 눈이 녹은 누런 흙탕물이 천둥치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홍수가 되어 강으로 흘러들어갔으니 그 골짜기 길은 물에 잠겨있을 게 뻔했다. 이제 해는 기울고 하늘에는 노을이 점점 붉게 물들어갔다.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꽃들이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다. 비버씨가 말했다. 이젠 얼마 안 남았어요. 비버씨는 키 큰 나무들이 두 팔을 벌린 채 자라고 있는 아주 폭신폭신한, 잔뜩 지쳐있는 발밑에서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끼가 낀 어떤 곳을 지나 일행을 오르막길로 이끌었다. 하루 종일 걸음 끝에 언덕을 오르려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루시가 속으로 쉬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새 그들은 꼭대기에 올라와 있었다. 눈앞으로 장관이 펼쳐졌다. 일행은 탁 트인 푸른 언덕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정면을 제외하고는 눈길 닿는 데까지 온통 숲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 동쪽으로는 반짝반짝거리는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피터가 수잔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와! 바다야! 탁 트인 푸른 언덕 꼭대기 한가운데 돌탁자가 놓여 있었다. 돌탁자는 4개의 버팀돌이 받치고 있는 커다란 회색 석판이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석판에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글자처럼 보이는 이상한 선과 도형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그 글자는 보는 이에게 신기한 느낌을 주었다. 그 다음에는 고원 한쪽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천막이 보였다.
지는 노을빛을 받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천막은 옆면이 노란 비단 같은 천으로 되어 있고 상아로 만든 말뚝에 진홍빛 밧줄로 묶여 있었다. 천막 위로 높이 솟은 깃대 위에는 사나운 빨간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 멀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을 돌아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만나러 온 바로 그분을 발견했다. 아슬란은 자신을 반달 모양으로 에워싼 창조물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거기에는 현악기를 들고 있는 나무 여인들과 우물 여인들. 우리 세계에서는 나무의 요정 드루아스와 물의 요정 나이아스라고도 부른다. 그런 여인들도 있었다. 음악 소리는 바로 이 여인들이 연주하는 소리였다. 거대한 켄타우로스도 4명이나 있었는데 말의 형상을 한 아랫부분은 영국 농장의 거대한 켄타우로스가 말과 뭐예요? 비슷했고 켄타우로스가 뭐예요? 다음 장 한번 거대한 말처럼 생겼대. 켄타우로스는 다리가 위에는 사람이고 내가 켄타우로스. 그런가 보다. 형아 봐봐 그림. 근데 얘는 뭐예요? 그러게 얘 누굴까? 동물이다. 오늘 잠시만요. 얘가 여자라고요. 그러게 여자라고 하긴 참 못생겼네. 나무의 요정이라 그런가 봐. 인간의 형상을 한 윗부분은 무시무시하면서도 아름다운 거인과 비슷했다. 또 유니콘, 전설상의 동물로 모양과 크기는 말과 같고 이마에 뿔이 하나 있다. 유니콘과 인간의 두상을 한 황소, 펠리컨, 독수리, 엄청나게 큰 개도 있었다. 아슬란 바로 옆에는 표범 2마리가 각각 왕관과 군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러나 비버 부부와 아이들은 아슬란을 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나니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착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존재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아이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아이들은 아슬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했지만 황금빛 갈기와 근엄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커다란 2눈을 힐끗 보았을 뿐이다. 아이들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비버씨가 속삭이듯 말했다. 앞으로 나가요! 그러자 피터가 속삭였다. 아니요, 먼저 나가세요. 비버씨는 다시금 속삭이듯 대꾸했다. 아니요, 동물들보다는 아담의 아들이 먼저죠. 피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수잔, 네가 나가보는 게 어때? 원래 숙녀 먼저잖아. 수잔이 쏘곤거렸다.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야. 이렇게 실랑이가 길어지자 어색한 느낌만 짙어졌다. 결국 피터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터는 검을 빼들어 경례하듯 들어 올린 뒤 다른 이들에게 서둘러 말했다. 따라와요. 다들 정신 차리고요. 피터는 사자 앞에 나아가 말했다. 빵구 냄새. 저희가 왔습니다, 아슬라님. 잘 왔다. 아담의 아들 피터, 잘 왔다. 이브의 딸 수잔과 루시, 잘 왔다. 비버들. 굵직하고 우렁찬 아슬란의 목소리는 그들의 조바심을 씻은 듯이 없애주었다. 그들은 더없이 기쁘고 편안했으며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것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유니콘. 아슬란이 물었다. 응? 얘는?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어디 있느냐? 비버씨가 대답했다. 아슬라님, 그 아이는 우리를 배신하고 하얀 마녀와 한패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왠지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열었다. 거기에는 제 잘못도 있어요. 아슬라님, 제가 그 애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부추긴 것 같아요. 화를 냈거든요. 아슬라는 피터를 용서하거나 나무라는 말 한마디 없이 커다란 눈으로 한결같이 피터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모두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윽고 루시가 말했다. 저 아슬라님, 에드먼드 오빠를 구할 길이 없을까요? 아슬란이 대답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마.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겠구나. 그러고 나서 아슬란은 다시 얼마간 침묵을 지켰다. 그때까지 루시는 아슬란의 얼굴이 위험 있고 강하고 평화로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득 아슬란의 표정이 왠지 슬퍼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사자는 갈기를 흔들고 앞발을 마주치며 어휴, 무시무시한 발이야. 만약 아슬란님이 앞발을 부드럽게 부딪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고 루시는 생각했다. 그동안 파티를 준비하거라 여인들아. 이브의 딸들을 천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어라. 여자아이들이 사라지자 아슬란은 부드럽긴 해도 아주 무거운 자신의 앞발을 피터의 어깨에 얹으며 말했다. 이리 오너라 아담의 아들아. 네가 왕이 되어 머무를 성을 멀리서나마 보게 해주마. 피터는 여전히 손에 검을 쥔 채 사자와 함께 언덕 꼭대기 동쪽 끝으로 갔다. 아름다운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해가 등 뒤로 지고 있어서 발 아래 보이는 온 세상이 저녁 노을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숲과 언덕과 골짜기와 은빛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가는 큰 강 하류가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너머로 아득히 먼 곳에 바다가 있었고 바다 너머에는 노을이 물들어 장밋빛으로 변해가는 구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런데 나니아의 땅과 바다가 만나는 큰 강 어깃계의 작은 언덕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성이었다. 피터와 노을이 지는 쪽으로 나 있는 모든 창물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던 것이다. 그러나 피터에게는 그것이 꼭 바닷가에 자리 잡은 거대한 별처럼 보였다. 아슬란이 말했다. 자, 얘야. 저것이 케어페라벨 성이다. 저 성에는 4개의 왕좌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내 자리다. 지금 저 성을 너에게 보여주는 까닭은 네가 맞이인데다 앞으로 다른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될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피터는 잠자코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군대 나팔 소리 같았지만 그보다 더 우렁찼다. 아슬란이 나직하게 말했다. 내 누이의 뿔나팔 소리다. 아슬란의 말소리는 너무 낮아서 마치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사자가 가르랑거린다는 게 그다지 무례한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잠시 동안 피터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윽고 다른 모든 창조물들이 앞으로 나서는 광경과 아슬란이 앞발을 휘두르며 물러서라! 왕자가 공훈을 세우게 하라! 하는 말소리를 들은 뒤에야 피터는 모든 상황을 깨닫고 천막 쪽으로 힘껏 뛰어갔다. 거기서 피터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물의 요정 나이아스들과 나무의 요정 드루아스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고 있었다. 루시는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져서 그 짧은 다리로 죽으림을 다해 피터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또 수자는 거대한 회색 짐승에게 쫓겨 어떤 나무로 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처음에 피터는 그게 곰인 줄 알았다. 그러다가 곧 셰퍼드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셰퍼드가 뭐예요? 셰퍼드라는 사냥개 있잖아. 검정색. 네. 그렇지만 개치고는 너무 큰 짐승이었다. 나중에야 피터는 그것이 늑대임을 알아차렸다. 늑대는 앞발로 나무 줄기를 잡고 뒷발로 서서 싸나운 이빨을 드러낸 채 덤벼들고 있었다. 놈의 등에 난 털은 죄다 빳빳이 곤두서 있었다. 수자는 더 이상 두 번째로 큰 가지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 물어뜯으려는 늑대 이빨에서 불과 5-6cm밖에 떨어지지 않은 허공에서 한쪽 다리를 바동거리고 있었다. 피터는 왜 수잔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는지, 왜 가지를 좀 더 꽉 붙잡고 있지 않은지 이상했다. 그러나 피터는 곧 수잔이 기절하기 직전이라는 사실과 행여 여기서 기절이라도 하면 당장 밑으로 떨어지고 말 것임을 깨달았다. 피터는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실은 속이 울렁거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피터가 해야 할 일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피터는 곧장 그 괴물에게 달려들어 옆구리를 내리치려고 했지만
첫 번째 일격은 늑대의 몸에 닿지 못했다. 늑대는 번개처럼 몸을 돌려 눈을 희번덕거리며 쩍 벌린 아가리로 성난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늑대가 그렇게 성을 내며 울부짖지만 않았다면 당장에 피터의 목을 덥석 물어뜯었을 것이다.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전개된 상황 속에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자 피터는 순간적으로 몸을 수그려 늑대 앞다리 사이로 심장을 겨누며 힘껏 검을 꽂았다. 순간 악몽처럼 무시무시하고 어리둥절한 순간이 이어졌다. 피터는 정신없이 검을 잡아당겼다. 늑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누렇게 드러난 늑대 이빨이 피터의 이마에 부딪히는 순간 오직 늑대의 피와 체온과 털의 감촉만이 느껴졌다. 잠시 후 피터는 늑대가 죽어 나자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늑대의 몸에서 검을 빼낸 뒤 허리를 펴고 얼굴과 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피터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녹초가 뭐예요? 녹초가 됐다. 녹아있는 초. 어떨 때 써? 피터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몰라요. 범벅이가 돼 있었다. 어떨 때 써? 지금 뭐 했어, 피터?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때? 녹초가 됐다는 뜻은 뭐야? 싸웠던 거? 힘들다는 거. 힘들 때 땀을 쓰겠지. 뻘뻘 흘려. 바로 그때 수잔이 나무에서 내려왔다. 피터와 수잔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떨리는 기분으로 눈물을 흘리고 서로 껴안고 뽀뽀를 해댔다. 나니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못마땅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슬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켄타우로스! 독수리! 숯불 속에 또 다른 늑대가 있다. 거기 내 뒤에! 그놈이 막 도망치고 있다. 모두 놈의 뒤를 쫓아라! 제 주인에게 갈 것이다. 이제 마녀를 찾아 아담의 아들을 구할 기회가 왔다. 아슬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천둥 같은 발굽소리와 12개도 넘는 날갯짓 소리가 울려 퍼지며 가장 빠른 10댓 마리의 창조물들이 짙어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라졌다. 그때까지도 숨을 헐떡거리고 있던 피터는 겨우 고개를 돌려 바로 곁에 있는 아슬란을 보았다. 아슬란이 말했다. 아직 검을 닦지 않았구나. 사실이었다. 피터는 늑대의 피와 털로 얼룩진 검과 새빨간 칼날을 보고는 얼굴이 벌개졌다. 피터는 허리를 굽혀 플리프로 칼날을 깨끗이 닦고 코트에 한 번 더 닦아 물기를 말끔히 없앴다. 아슬란이 말했다. 아담의 아들아, 그 검을 내게 주고 무릎을 꿇어라. 피터가 그 말대로 하자 아슬란은 칼날을 옆으로 뉘어 피터의 어깨에 대고 말했다. 일어서라. 늑대를 응징한 피터경.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검 닦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라. 아 이거 그거 같은데.